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야스고요. 야스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스는 장비주죠. 결국은 장비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슈가 나오게 되려면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짝씩 풀리게 되면서 신규 설비나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자체적인 장비 공급 계약까지 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3년도에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었죠. 하지만 그래도 24년도에는 IT OLED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야스에 대한 장비가 쓰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스가 이런 장비를 만들긴 하는데 어떤 장비를 만드냐면은 OLED 장비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착기기와 증착원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이 기판 위에 이제 서브 픽셀에 있는 RGB를 이제 잘 증착시키기 위한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통해서 야스가 어떤 수혜를 받았었냐면 2018년에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TV 라인에 대형 OLED 라인에 이 증착 기기를 발주했었죠. 그래서 약 1,800억 원에 대한 매출액도 올렸었고 또 이 시기에는 비오의 중소형 OLED 증발원에도 수주에 성공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야스가 이런 증착기와 증착원에 대한 사업에서 가장 원하는 건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에 대한 시설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야스가 이런 것들을 바라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냐면 LG에 대한 OLED TV 판매량과 생산 능력에 따라서 달렸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대형 OLED 패널을 만약에 총 생산한다고 했을 때 얼마냐면은 이 총 캐파가 1,000만 대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016년부터 23년도까지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출하량인데 21년에 고점인 770만 대였지만은 23년도에는 440만 대밖에 출하를 하지 않았다. 결국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출하량을 많이 줄이게 된 거는 어떤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많이 둔화가 되고 사람들도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글로벌 TV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패널 출하량을 줄이게 된 거죠. 그리고 24년도에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이제 대형 부근에서는 약 600만 대밖에 출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LG가 시설 설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풀 생산 캐파를 생각해 보면은 600만 대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업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대형 OLED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기대하기가 솔직히 조금 힘든 게 증착기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이 이제 LCD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OLED 라인은 아직 선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OLED 라인을 지속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시설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중국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는 시장이 이제 애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조금 까다롭죠. 증착기 선정 과정에서. 기존 이제 증착기 선정 과정에서 애플이 선호하고 있었던 건 캐논 토키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캐논 토키에 대한 증착기를 발주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애플이 선 시스템에 대한 이제 증착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의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 캐논 터키 아니면 선 시스템으로 조금 갈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OLED에 대한 시설 설비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해서 증착기를 이제 발주 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야스에 대한 증착기보다는 캐논 토키나 선 시스템에 대한 증착기를 받을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야스가 이런 증착기 부분에서는 조금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캐논 토키와 선 시스템 증착기 안에 들어가는 증착원에 대해서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야스에 대해서 증착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증착원에 대한 이제 이슈를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캐논 토키의 장비를 이제 발주를 했고 또 이제
그게 현재 들어올 예정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증차권이 야스게 쓰이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장비에 대해서 뭐 엄청난 이제 매출을 기대하기에는 당장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국이나 뭐 LG나 다른 기업들이 애플만 노리는 건 아니죠. 뭐 자체적인 패널을 만들 때도 있으니까. 그 패널에는 이제 야스의 뭐 증차권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야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스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많이 눌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눌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11,000원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11,000원 부분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11,000원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그런 11,000원 부분들을 지금 당장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눌리고 다시 반등이 오게 되면서 그래서 상승을 하고 이런 11,000원 위에서 잘 안착한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서 상승하면은 뭐 이런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라고 본다면 이 상황에서 이 라인들 한 10,000원 정도를 하방 이탈을 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9,500원 부분들을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평선들을 봤을 때 60평선과 120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눌리더라도 다시 이런 9,5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이런 11,000원 부근들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0,000원 선에서는 조금 잘 지지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자면 야스 같은 경우는 증착기로서 LG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봤었지만 이 대형 OLED TV 부분에서는 아직 LG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소형 부분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캐논 토키 아니면 선 시스템의 증착기기를 먼저 이제 선호할 거기 때문에 이 증착기에 대한 장비보단 증착원에 대해서 어떤 수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야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